안녕하세요 여러분. 꿈나무 어린이집 대표 최선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시간이 되면 부모님들의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좀 더 잘 양육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조금 올려보려고 합니다. 키즈노트에 보면은 열린 소통 공간이 있는데요. 그 공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올려보려고 하고, 또 어머님들도 그 공간에 어머님들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올릴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올려주시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꿈나무 가족 행복학교 그 첫 시간으로 저희가 잡은 것은 부부 행복한 대화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은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은 부모님들의 따뜻한 그 사랑 속에서 자라야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데요. 부부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을까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잘 풀어나가는 지혜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준다면, 아이들 또한 이 다음에 결혼 생활을 할 때 부모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화해하는지, 어떻게 잘 대화해 나가는지, 이런 것을 배우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의 부모님 모습처럼 살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조금은 좋은 모습, 더 나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아이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부부보다는 조금 더 행복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해보고 관심을 가져보고, 그리고 내가 모른다면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부가 행복한 대화를 위해서 10가지를 제시한 것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부정적인 꼬리표를 빼고 말을 하라는 겁니다. 부정의 꼬리표는 배우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바보 같은, 형편없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날마다 늦게 오는, 이런 말들은 안 된다는 거죠. 당신은 뭐뭐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나는 뭐뭐라고 주어를 바꾸어서 그런 느낌, 감정,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 보는 게 좋은데요. 당신이 전화도 없이 늦게 오면 나는 걱정이 돼 라든가,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져, 그리고 당신이 일찍 돌아왔으면 좋겠어, 이런 부탁의 말, 이게 이제 아이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상황을 보고,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이 드는지, 그리고 내가 이 상황이 아닌 다른 상황처럼 행동해 줄 수 있는 부탁의 말, 이런 것들을 부부가 연습이 되면 훨씬 더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행복하게 대화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제 저희 어린이집에 다니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0세부터 7세까지 있는데, 이때까지는 회복이 정말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때 건강한 부부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때 우리가 만들어가지 않으면, 차르게 딱딱하게 굳으면, 깨지지 않으면 수정이나 보완이 되지 않는 것처럼 부부 생활도 이때 정말 잘 설계해서 제대로 이렇게 세워가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과거는 과거이고 현재는 현재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배우자 과거의 잘못을 비방하고 들추는데 너무 혈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다 감당하기 힘든데, 과거의 일까지 우리가 현재에 불러들여서 더 삶의 무게를 가중시킬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우리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거, 내 가족이 아픈 사람이 없다는 거, 이게 아마 무리를 걷는 것보다 더 기적 같은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아파서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고, 또 그 아이들을 곁에서 지켜보시는 많은 부모님들의 고통과 힘듦이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잘 자라주는,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아이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조금은 고민하고, 그리고 엄마답게, 그리고 아버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건지, 이런 것을 알아가는 거,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 항상이나 전혀와 같은 부정적인 단어를 피하라는 겁니다. 차라리 대부분이나 가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당신은 항상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면 당신은 대부분 그런 경향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부드럽다는 겁니다. 당신은 전혀 내 말을 듣지 않아 라는 말보다는 당신은 가끔 내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좋은데요. 당신은 항상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언제 항상 그랬어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는 100년을 어쩌면 남편과 같이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결혼 생활은 황막하고 행복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정원과 같아서 내가 정말 시간을 내서 물을 주고 풀을 뽑지 않으면 우리가 만든 가정이라는 정원은 행복하게 가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꼭 시간을 내고 꼭 정성을 들이고, 그리고 내 노력과 땀의 대가가 우리 가정을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지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는 감정, 동기, 태도 등을 추측하고 상상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물어보는 게 좋은데요. 항상 우리는 물어보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많은 생각을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물어보는 게,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아? 당신 어때? 라고 말해보는 거,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를 상상하거나 추측하여 과장된 생각으로 괴로워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속 시원하게 물어보는 게 더 건강한 부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에게, 혹시는 남편에게 내가 하고 싶은 생각대로 생각해서 그를 나쁘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궁금하면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의 아빠가 그 사람밖에 아니니까, 내 아이의 엄마가 이 사람이니까 우리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아이들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고, 그리고 내 생각이랑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니면 내 생각이 맞았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리고 생각해 보는 거, 그게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눈을 쳐다보면서 말하는 습관을 연습하라는 겁니다. 대화의 기본은 여러분 경청이라고 하는데요. 상대방의 시선을 피하지 말아야 하는 거고, 부부 사이에 서로의 눈을 쳐다보면서 말하는 경청의 기본 태도가 부부의 행복을 지켜준다는 건데요. 부부는 어쩌면 여러분, 노력한 것만큼, 애쓴 것만큼 성장하는 부부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습은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지 모르는데요. 우리 집이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아도, 우리 집이 그렇게 명예가 있는 부모님이 아니어도 부모님의 사랑이 충분한 아이들은 세상에 어느 곳에 나가도 당당하고 그리고 거침이 없는 아이로 자라는 걸 제가 30년 동안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가 기죽지 않고 건강하게 지금의 내 모습보다 훨씬 내 나이 때 잘 살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많은 모습, 행복한 모습, 좋은 모습,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 그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대화는 피하라는 겁니다. 관찰하면서 말하는 습관이 필요하고요. 비판이나 평가 없이 관찰한 것을 객관적으로 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매일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야 라는 말 대신에 당신은 이번 주에 5번이나 10시간이 넘어서 들어왔어요 라고 팩트를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데, 당신이 이렇게 늦게 들어오니까 내 마음이 불편해.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바라는 것은 몇 시까지 들어오는 거야.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이런 성숙한 아내의 모습,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아내를 진지하게 경청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거, 맞춰줄 수 있는 거, 이런 게 성숙한 남편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부 행복 대화의 7번째인데요.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등 책임을 배우자에게 넘기는 말 대신에 다 내 책임이야 같은 책임지는 말이 더 견고하게 부부 생활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들어 준다는 건데요. 이건 내 의견인데 내 생각은 이라고 말하면서 제시형인 대화를 시도해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 라는 명령조의 말은 상대에게 거부감을 주기 때문인데요. 남편들은 훨씬 더 그게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여보 이건 내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 정말 친절히 남편이 대답해주고 응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정말 진지한 모습으로 들어주고 그것을 이렇게 소통을 위해서 항상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이런 모습은 남편들이 꼭 해야 할 그런 모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8번째입니다. 느낌보다는 내가 바라는 욕구를 분명하게 말하는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슬프다, 외롭다, 못살겠다라는 부정적인 느낌을 쏟기 전에 내게 다정하게 말해주세요. 벗은 옷들은 걸어주세요 등 내가 요구하는 거, 내 욕구가 뭔지, 내가 불편한 게 뭔지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말로 전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연습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될 때 우리 아내들은 그리고 우리 남편들은 너무 외롭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두 부부가 정말 친구처럼, 연인처럼, 그리고 오누이처럼, 부모처럼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잘 살 수 있으면 이 세상에 거칠 게 없고 어떠한 어려움도 잘 헤쳐나가게 되는데요. 너무 많은 부부들이 정말 외롭게 그냥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차라리 혼자가 아닌 둘인데 외로운 것은 그 외로움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롭지 않게, 그리고 서글프지 않게, 그리고 힘들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부부가 따뜻하게 동료애를 갖고 전우애를 갖고 정말 둘이서 잘 살아가는 것, 이것들은 우리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귀중하고 소중한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신공격은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라는 말 대신에 당신이 내가 아무리 말해도 들어주지 않으면 이라고 자신에게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행동을 표현하라는 건데요. 표현하는 것들이 훈련되고 연습되지 않으면 그냥 말 안 해버리고 가슴속 저 밑에 하나하나 이렇게 쌓이게 되면 여러분 화병이 생깁니다. 대한민국에만 있는 이 화병은 전 세계에서도 이거를 인정해주는 DSM-5라고 이렇게 그런 진단명이 화병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화병 생기지 않고 건강하게 내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내 불편한 마음을 그때그때 털어내고 그리고 다시 삶의 에너지를 얻어서 잘 살아내는 거, 이런 것도 부모로서 가져야 할 지혜로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10번째는 풍성한 스킨십입니다. 부부만의 특권은 사랑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하고도 못해보는 진한 스킨십을 마음껏 표현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부는 제2의 뇌라고 하는데요. 부부의 스킨십은 치매를 예방하는 행복한 부부 대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냥 두 손을 꼭 잡아서 그리고 눈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떨 때는 울컥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함께 이겨낸 전우애 같은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주 손잡고 그리고 자주 따뜻하게 안아주고 자주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훈련이 지금 되지 않으면 여러분 참 많은 시간 외롭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결혼을 한 이상 누구누구 엄마의 역할, 누구누구 아빠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배워가야 하고 그리고 알아가고 우리 애들의 삶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좋은 부모,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에서 어쩌면 좋은 부모를 만났다는 것은 최고의 행운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꿈나무 숲속 아이들에게 최고의 행운인 우리 엄마, 아빠가 되기 위해서 함께 열심히 공부해 나가고, 그리고 알아가고, 그리고 변화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PPT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